545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 제목, 투자의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된다. 저자, 정광우. 출판일, 2023년 5월 22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경제의 흐름을 알자. 책 소개. 앞으로 3년, 투자의 기회는 역사라는 답안지에 담겨 있다. 8천억 자산 운용, 21년 강세장, 22년 하락장, 23년 반등장 예측. 정광우 해설로 통찰한 변화하는 세계 질서와 주식시장. 코로나 기간 동안 증시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게 빠르게 변화했다. 강세장과 약세장을 오갔고 실적 장세와 역실적 장세가 연이어 펼쳐졌다. 코로나 3년간의 증시 변화는 향후 시장 변화를 가늠하는 척도이자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찾아왔을 때 증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귀중한 교훈과 힌트를 남겼다. 2021년 강세장, 2022년 약세장, 2023년 반등장을 모두 예측해 증시 예측의 달인으로 불리는 정광우 저자는 코로나 3년간의 증시 변화와 변곡점마다 연방준비은행과 정부의 정책이 어떤 효과를 불러왔는지를 이 책에서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3년의 기간 동안 특이점이 되었던 63번의 순간을 뽑아내어 각각의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투자 전략은 무엇인지를 풀어내고 있다. 더불어 코로나가 종료된 이후에 향후 국외 증시와 국내 증시는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주식은 어떤 주식인지를 친절하게 짚어내어 알려주고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왜 투자의 역사는 반복되는가? 투자의 역사는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투자자와 분석가가 과거를 통해 미래를 분석하려 노력합니다. 그런데 왜 투자의 역사는 반복되는 것일까요?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인간의 행동입니다. 투자자들은 두려움과 탐욕 같은 감정에 의해 움직이며 이는 시장 거품과 붕괴로 이어지곤 합니다. 예를 들어 강세장에서 투자자는 잠재적 위험을 충분히 평가하지 않고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주식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가가 실제 가치 이상으로 부풀려져 거품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거품이 터지고 투자자들은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인간은 과거를 통해 배운다는 말을 하지만 실제 투자의 역사를 살펴보면 무수히 많은 거품과 붕괴가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경제가 순환하기 때문입니다. 경제 성장은 자로잰 듯 일정하게 우상향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변수가 존재하기에 경제는 종종 일정한 경로를 이탈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짧게 보면 재고 사이클, 좀 더 길게 보면 설비 투자 사이클, 훨씬 길게 보면 중대한 발명과 혁신에 따른 사이클 변화가 존재합니다. 투자자는 경제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참고해서 투자하기 마련인데 경제가 확장과 침체를 반복한다면 투자도 반복적인 경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정부의 대응입니다.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 정부는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대표적으로 금리를 내리는 통화정책과 확장 예산을 편성하는 재정정책이 있습니다. 반대로 경제가 과열 신호를 보내면 정부는 지나친 버블이 만들어낼 후폭풍을 우려하여 서서히 긴축 정책을 펼쳐나가게 됩니다. 이 같은 조치는 경제가 원활하게 순환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물론 종종 잘못된 정책을 펼쳐서 깊은 침체나 과도한 버블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투자 역사 공부. 투자의 역사는 반복되기에 투자를 제대로 하고자 한다면 역사를 꼭 공부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학생이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필자가 투자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데에는 선배님들의 조언이 컸습니다. 학창시절 투자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동아리 출신의 현업에 있는 훌륭한 선배님들의 강의를 들을 기회가 많았습니다. 대형 자산운용사에서 소위 스타 펀드 매니저로 이름을 날리던 선배님께 투자를 잘하려면 무엇을 공부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그 선배님의 답변은 역사였습니다. 국내 최고의 자산운용사를 손수 만드신 선배님께도 같은 질문을 드린 바가 있는데 역시나 답변은 과거를 잘 기억해야 한다였습니다. 당시의 기억은 강렬하게 남았고 이후 역사 공부를 꾸준히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투자벨 유자산운용에 입사한 이후에는 이채원 현 라이프 자산운용 의장님을 통해 과거를 배웠습니다. 의장님의 집무실은 언제나 노크만 하면 들어갈 수 있었는데 궁금한 점을 모조리 여쭤볼 수 있었습니다. 가령 닷컴 버블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닷컴 버블을 모르는 투자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를 온몸으로 겪은 투자자는 많지 않습니다. 피상적으로 당시의 주가가 너무나 말도 안 되게 비싸서 증시가 하락했다 정도는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당시 어떤 분위기였는지를 제대로 말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채원 의장님은 베테랑 투자자로서 당시를 누구보다 격렬하게 경험하셨기에
마치 눈앞에 한 편의 영화가 펼쳐지듯 생생하게 닷컴 버블이 터지던 때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터득한 노하우를 이 책에 모두 담았으니 재미있게 읽으셨으면 합니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재현되지 않는다. 그런데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역사가 반복되기는 하지만 완전히 동일하게 재현되진 않는다는 점입니다. 영화를 보아도 속편은 1편과 다르게 변주가 있기 마련인데 증시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점이 투자를 어렵게 만듭니다. 만약 투자의 역사가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이었다면 우리는 역사 공부만으로도 모두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의 진도준처럼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변주가 있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역사 공부를 하지 않을 이유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해 전혀 모르고 투자하는 것과 어렴풋이라도 알고 투자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저는 그래서 역사를 보물지도라고 표현합니다. 영화에 나오는 보물지도를 보면 보물이 숨겨져 있는 장소를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근접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를 주인공이 열심히 탐험해서 발견해냅니다. 우선 역사를 공부해서 보물지도를 획득했다면 그 다음으로 투자자들이 할 일은 열심히 탐험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과거와 현재의 차이점을 알고 정말로 지금에 맞는 투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펀더멘털이란 현재 경제가 튼튼한지 여부를 말합니다. 유동성과 심리가 안정적일 때 경제도 탄탄하다면 소위 실적 장세가 만들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실적 장세는 가장 생명력이 길고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수익률을 안겨다 줍니다. 반면 유동성과 심리가 불안할 때 경제가 약하다면 역실적 장세가 만들어집니다. 이 상황이 되면 주변에서 경기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연일 들려올 것입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혹은 경험하다 보면 자연스레 심리도 부정적으로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역실적 장세에는 펀더멘털과 심리가 서로 악영향을 주는 부정적 사이클이 만들어지곤 합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약 3년간 주식시장은 위아래로 크게 움직였습니다. 다들 전례 없는 일이라고 하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을 움직인 동력은 간단합니다. 바로 유동성, 심리 그리고 펀더멘털 이 세 가지입니다. 앞으로 투자의 역사가 어떻게 반복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때마다 유동성과 심리, 펀더멘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중심뼈대는 2020년 초에 시작되어 3년을 이어온 코로나19입니다.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정말로 많은 일이 있었기에 이보다 더 좋은 사례는 없습니다. 매일 야식을 먹으면 살이 찝니다. 반면 꾸준히 운동을 하면 건강해집니다. 이처럼 세상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야 모두들 역금융 장세, 역실적 장세 등 증시 순환론에 기반하여 주식시장을 분석하려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전에는 증시 순환론이 사라졌었습니다. 왜냐하면 적절한 수준의 재고가 오랜 기간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증시 순환론이란 재고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재고 순환 주기를 바탕으로 나타나는데 재고의 순환이 2014년에서 2019년 사이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일을 겪으면서 아무도 재고를 가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재고 감소가 급격히 나타났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 몇 년 동안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재고의 급변동이 정말 오랜만에 부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증시 순환론을 되살려내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를 먼저 알아차린 이들일수록 더 쉽게 향후 증시를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사례가 기억에 많이 남는 법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사례를 기본축으로 해서 역사 공부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또한 코로나19 당시의 증시 변동성은 대단히 컸습니다. 그래서 비록 기간은 2에서 3년 남짓에 불과하지만 다양한 국면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여러 검사를 받고 적절한 치료가 이뤄집니다. 물론 불치병에 걸렸다면 치료가 어렵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치료를 받고 난 후 건강을 회복합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중앙은행과 정부가 5만 가지 조치를 다 취합니다. 이들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면서 경제 상황이 나아집니다. 경제 상황은 나쁜데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금융장세가 그리고 이후 실제 회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실적 장세가 도래합니다. 여기서 경제가 더욱 좋아지게 되면 마침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면 실적 장세가 전반부에서 후반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실적 장세가 오랜 기간 길게 유지되려면 인플레이션이 적절한 수준에서 제어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이후 장세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적절한 수준으로 묶어두는데 실패하였습니다. 미국 정부조차도 인플레이션이 일시적 요인들 때문이라고 오판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남들과 반대로 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특히 증시가 약세장으로 돌입할 때엔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만 용기를 낼 준비가 된 자들에겐 여러 가지 약세장의 징후가 보입니다. 가령 연준을 비롯한 글로벌 중앙은행이 정책의 방향을 바꾸어 긴축으로 나아가고 있음이 미리 감지되었습니다. 차트상으로 볼 때에도 하락 징조인 이중천장과 헤드앤드숄더가 나타났습니다. 일단 하락장이 시작되자 경기민감주의 비중이 가장 높은 한국 증시가 제일 먼저 빠른 속도로 하락했습니다. 뒤이어 끝까지 버티던 미국 증시도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한번 시작된 약세장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가뜩이나 역금융 장세의 여파로 인해 기업 실적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던 참에 우러 전쟁과 중국 상해 대봉쇄가 발생하면서 역실적 장세로 빠르게 진입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약세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 랠리는 두 가지 믿음과 함께했습니다. 첫째, 정부와 중앙은행은 돈 풀기를 멈출 수 없다. 둘째, 미국 경제는 강하다. 이 믿음들이 점차 깨져가면서 약세장이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부활한 증시 순환론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향후 과잉 재고의 조정이 끝나고 나면 실적 장세로 진입하게 될 텐데 그 이후에는 다시 순환론이 없었던 세상으로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IT 기술의 발달로 인해 재차 효율성이 높은 세상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높은 물가가 얼마나 오래 갈지에 대한 걱정이 우선될 수 있습니다. 일부 요인들은 구조적인 변화로 남아서 과거 대비 한 단계 높은 물가 상승 요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비구조적인 요인도 물가에 크게 영향을 미쳤고 비구조적인 요인들은 결국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과도한 우려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스스로의 투자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거의 매학기 주식 동아리에 나가 강의를 했습니다. 언젠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배님이 오늘 말하지 않은 필살기는 무엇인가요? 노하우를 다 알려주진 않을 거잖아요. 주식 투자는 의외로 간단해서 감정을 절제하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과정을 반복하면 큰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육이란 것이 별로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5분이면 중요한 모든 걸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언가 대단한 비밀이 투자 세계에 숨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지요. 유튜브와 방송을 시작한 이후로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방송에서는 못하는 솔직한 이야기를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A라고 생각하는데 유튜브나 방송에서는 어쩔 수 없이 B라고 이야기하는 것뿐이죠. 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밀스럽고 나만 아는 그 무언가를 갈망합니다. 투자 세계에서는 더더욱 말이지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말한 게 전부라고 하면 이내 실망해버립니다. 자신에게 마음을 열고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사람으로 취급해버립니다. 하지만 비밀스러운 정보에 의존한 투자는 사상 누각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역정보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반드시 스스로의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모두 다 워런 버핏처럼 가치 투자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생김새가 다르듯이 자신에게 맞는 투자 방법도 다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의 성향에 맞는 투자법을 선택하고 이 방식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위험을 관리해 나가면 됩니다. 스스로의 기준 없이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투자하면 양방향으로 위험이 발생합니다. 먼저 손실이 발생할 때 추가로 물타기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손절매를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가령 금융위기 때 어떤 종목은 회사 경쟁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10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남의 말만 듣고 투자했다면 추가로 매수할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후 금융위기가 거치자 바닥 대비 100배, 위기 전 가격 대비 10배 넘게 상승했습니다. 반대로 이익을 너무 빨리 실현해버려서 기회 손실이 발생할 위험입니다. 남의 말만 듣고 주식 투자를 하면 적당히 10에서 20% 올랐을 때 주식을 팔고 싶어집니다. 사실은 향후 100% 이상 상승할 주식인데 말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약 3년간 주식시장은 위아래로 크게 움직였습니다. 다들 전례 없는 일이라고 하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을 움직인 동력은 간단합니다. 바로 유동성, 심리 그리고 펀더멘털 이 세 가지입니다. 앞으로 투자의 역사가 어떻게 반복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때마다 유동성과 심리, 펀더멘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중심뼈대는 2020년 초에 시작되어 3년을 이어온 코로나19입니다.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정말로 많은 일이 있었기에 이보다 더 좋은 사례는 없습니다. 여기에 흥미로운 과거 사례와 적절한 데이터를 살로 붙여 두었습니다. 과거 사례나 데이터를 접목시킬 때 신호가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소음에 불과한 것들도 있습니다. 유용한 신호가 될 수 있는 것들로만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또한 실제 펀드 매니저로 10여 년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동안 궁금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알기 어려웠던 업계의 이야기도 실었습니다. 인지도가 전혀 없던 필자가 유명세를 타게 된 계기는 코로나19 이후 증시의 장세 변화를 모두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잘 맞출 수 있었냐? 입니다. 이번 증시의 흐름을 예상하는데 필요한 역사적 지식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금리의 역사에 대한 공부. 둘째, 증시 순환의 역사에 대한 공부. 금리의 역사란 결국 인플레이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미국 연준을 비롯한 중앙은행에 대한 역사입니다. 필자는 운 좋게도 자산운용사에서 근무할 때 금융섹터를 오랜 기간 담당하였습니다. 은행, 보험, 증권 등의 기업이 금융섹터에 속하는데 이들은 정말로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금리의 역사에 대한 공부를 반드시 해야만 했습니다. 금리는 긴 호흡에서 바라봐야 하기에 과거 10에서 20년이 아닌 100년 혹은 그 이상의 역사를 공부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갑자기 하려면 분량이 많아서 당황하기 쉽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다행스럽게도 이에 대한 공부를 미리 해두었다는 점이 40년 만에 발생한 인플레이션 상황을 침착하게 읽어나가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주요국 증시를 비교해 보았을 때 경기민 감주의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부터는 코스피가 차별화된 랠리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이후 실제로도 우리 기업들의 이익이 급증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정복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 완화를 뜻하는 것이니 수출 국가들이 혜택을 볼 것이란 기대가 생겨난 점도 한국 증시 급등을 이끈 요인이었습니다. 이처럼 경제가 급격한 회복세를 보이자 0.3% 초반까지 떨어졌던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2021년 1월에 마침내 1%를 돌파하게 됩니다. 삼성전자는 10만 전자를 외치며 같은 달의 최고치인 96,800까지 상승합니다. 삼성전자가 최고가를 기록한 날이 코스피 200 지수의 코로나19 랠리 최고점이었고 거래대금 측면에서도 65조 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날로 남게 됩니다. 코스피, 코스닥 합산. 과거에 사건 A가 발생하면 79%의 확률로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과거에 사건 B가 발생하면 88%의 확률로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그런데 2022년 여름에 사건 A와 B가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경기 침체 시그널이 매우 강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사건 A란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상해 나가는 사이클을 말합니다. 1950년 이후로 14번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있었고 이 중 11번이 침체로 이어졌습니다. 침체에 빠지지 않은 경우는 3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연준이 2022년 3월에 첫 금리 인상을 시작으로 금리 인상 사이클에 돌입했습니다. 사건 B란 장단기 금리차 역전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미국채 2년물과 미국채 10년물의 차이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2년물 금리가 10년물 금리를 역전한 상황이 몇 개월 지속된 경우가 1950년 이후 8번이 있었는데 그중 7번이 침체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2022년 7월부터 2년물 금리가 10년물 금리를 0.2% 이상의 차이로 역전하였고 이후 이틀 같은 현상이 몇 개월 지속되었습니다. 그러자 침체에 대한 우려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에 더해 2022년 6월 중순부터 미국의 기업 이익 추정치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4월 초에 한번 기업 이익 추정치가 고점을 찍고 잠시 하락하다가 6월 중순까지 직전 고점 수준으로 상향이 일어났는데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정치가 내려갔습니다. 여기서 코로나19 랠리 동안 투자자들 사이에 생긴 두 번째 믿음 미국 경제는 강하다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재현되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은 현재 발생하는 일이 과거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이후 나타난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연준이 금리를 올려나갈 때에는 증시가 절대 빠지지 않고 올라간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에 그랬다고 말이지요. 실제로 과거를 보면 금리를 올려나갈 때 주식시장도 같이 올라간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위기가 오면 연준이 금리를 크게 내리게 됩니다. 이후 경제가 조금씩 살아나게 되면 연준은 경기가 살아나는 속도보다 조금 더 느리게 금리를 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경기가 회복하는 속도보다 느리게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비록 금리를 올려나가고 있지만 실제 금융환경은 상대적으로 완화적인 상황이 계속 유지됩니다. 그렇기에 금리 인상기에 경제가 계속해서 확장하고 주식시장도 좋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빠르게 금리를 인상해 갔습니다. 과거의 일반적인 양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리 인상기에 주식시장의 반응이 반대로 나올 수도 있음을 시나리오에 넣어두어야 합니다. 실제로 금리를 인상해 나가던 2022년에 미국 주식시장은 급락했습니다. 단순하게 과거를 공부했다면 이처럼 변주가 나타났을 때 하락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앞서 금리를 올려나갈 때 증시가 절대 빠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반대로 연준이 금리를 내릴 때에는 증시가 반드시 급락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경제가 침체로 빠져드니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내리는 것이고 침체에 빠지는 과정에서 주가 폭락이 함께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던 국면에서 이미 그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은 과거와 다르게 반응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짧은 투자 조언 몇 가지. 일생일대의 기회 증후군에서 탈출하기. 투자자는 가급적 영화 빅쇼트를 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100년에 한 번 일어날 일을 맞춘 짜릿한 쾌감이 있는 실화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일은 정말로 가끔 일어나는 일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는 확률에 기대서 판단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낫습니다. 타이밍에 대한 과도한 관심. 투자자들은 너무나 스마트합니다. 그래서 가치 대비 저평가인 기업을 발굴한 이후에도 고민에 빠집니다. 과연 이 종목에 대한 시장의 오해가 언제 풀릴까라는 고민 말입니다. 오해가 풀리는 타이밍을 정확히 알 수 있다면 그 사이 다른 종목에 투자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겨나는 것이니 얼마나 매력적인 고민입니까? 하지만 오해가 풀리는 타이밍은 정말로 알기 어렵습니다. 때때로 시장은 몇 년에 걸쳐서 오해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제대로 가치를 평가해서 가격 대비 저평가 기업을 찾았다면 투자하기에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감당 가능한 리스크. 분석도 중요하지만 실제 투자에서는 위험 관리가 핵심입니다. 위험 관리는 스스로가 감당 가능한 수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은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자신의 성향에 맞는 수준을 반드시 설정해야 합니다. 투자자가 될 것인가, 평론가가 될 것인가. 투자자는 종종 대중과 반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처럼 대중과 반대로 움직일 때 이를 두고 사람들은 현실을 모르고 낙관론에 빠져있는 바보라고 비웃을 것입니다. 똑똑한 척을 하기엔 평론가가 좋습니다. 지적 매몰 비용 효과에 대한 경계. 공부한 게 아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단순히 그 분야를 분석하는 데 많은 시간을 쏟아부었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그래서 잘 알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 과감하게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필자는 지적 매몰 비용 효과가 발생했다고 표현합니다. 더 많은 분석 시간을 들인 것과 투자 성공 여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능력 범위 넓히기. 제대로 알고 있는 분야에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끊임없는 탐구를 통해 제대로 알고 있는 분야를 꾸준히 넓혀가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아직 탐구가 설익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의 기회를 놓칠까 봐 조바심에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를 경계해야 합니다. 지금 공부를 시작했다면 이와 관련한 당신의 능력 범위는 몇 년 뒤에야 넓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능력 범위를 제대로 써먹으려면 충분히 무르익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때때로 저거 알고 있었는데 놓쳤네. 아쉽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는 틀린 말입니다. 원래 투자 아이디어를 10개 내면 그 중에서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 경우는 3에서 4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절반이 조금 넘는 아이디어가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알고 있는 것을 놓친 게 아쉬운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가 부족한 것이 문제입니다.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기업 가치에 투자하는 전략이 우수하다는 것은 워런 버핏이 평생 증명해 보였습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하려면 버핏처럼 해야 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신만의 방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매크로를 보기로 마음먹었다면 이제 당신은 변하는 것에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늘 예상치 못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매크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공부하는 투자자가 승률이 높은 이유. 투자는 확률 싸움이고 역사를 공부하면 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자 소개. 저자 정광우, 증권 주식투자 전문가. 서울대 주식투자연구회 SMIC 17기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였다. 한국투자밸류 자산운용에서 펀드 매니저로 8년간 근무하면서 8천억 원대 자산을 운용하여 우수한 성과를 올렸으며 다수의 수상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2019 KG0인 주식형 최우수 펀드 매니저상 수상, 제10회 아시아 펀드 대상 수상, 2019 매일경제증권 대상 펀드 부문 베스트 펀드상 등을 수상했다. 그는 펀드 매니저 생활을 마치고 경제 유튜버이자 평론가로 변신하여 맹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 예측에 능하며 투자 역사에 매우 밝아서 그를 만난 사람들은 연령과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그의 식견을 높이 사며 조언을 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2021년 강세장, 2022년 하락장, 2023년 반등장을 모두 예측하여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통찰력으로 세간의 화제가 되었다. 현재는 유튜브 경제 채널 86번가를 운영하며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86번가를 기고하고 있으며 경제평론가로서 투자와 관련한 여러 방송에 출연하고 있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